계속 생활고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2의 9.11이 이게 아랍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레버리지가 거북한 정치권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는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대성 정책을 하려면은 계속 돈을 시중에다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의 양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까지, 즉 레버리지까지 높아진다, 그걸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진짜 우려할 만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돈이 도는 속도는 통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게임스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로빈훅 같은 증권회사에서 좀 우려했던 게 마진 트레이딩에 대해서 너무 과열되니까 뭐 규제도 있고 또 이제 너무 위험해질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동안 주식 가격의 거품이 막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신용융자 매수죠. 돈 빌려서 이제 주식을 더 사버리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 공매도도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융자는 극대화되고 공매도는 제한하고 가격 거품은 극대화되고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레버리지 같은 거를 제한할 거예요, 규제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이 프로퍼티 텍스죠.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러니까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네가 보유하고 있다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러면 뭐 자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금융기관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차피 한 번은 털고 가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혼란스럽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부자들의 돈을 뺏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좌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 되지도 않는 이 한계 기업을 갖고 좀비라고 그러죠. 그런 좀비 기업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커버리지가 1배가 안 되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망하지 않게 이자를 계속 깎아주면서 버텼다. 근데 더 이상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은 에이, 그냥 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건 한번 조심해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자꾸 이제 뭐 기어 올라오니까 중국을 한번 흔들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금리를 미국이 슬쩍 올려가지고 중국의 자금을 빼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조심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는 건 좋은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시장을 해지하면서 좀 피해 있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자금이 한 1조 위안 정도가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많이 흘러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것이냐, 그리고 계속 될 것이냐. 그러니까 스티븐 로치라든가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이게 구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중국이 이제 뭐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금융 도시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 구조적인 흐름은 맞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면 사실 올해는 다시 리와이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봐야 된다. 오히려 미국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티븐 로치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올해 말까지 한 1년 사이에 35%가 더 추가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했던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사실 너무 저축이 떨어진다. 그래서
남의 나라 저축을 빌려와서 그걸로 소비한다. 과소비다. 그만큼 경상수지 자본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미국의 저축률이라는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저축률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미국으로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싶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돈이 일하러 가는 거고요. 돈이 일을 한다는 것은 투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계속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바이오텍이라든가 AI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그 스마트 솔루션, 빅텍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미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약간 그동안 이제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실질 수익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했다 이런 건데 계속 그럴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어떤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미국으로 보낼 만한 인센티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진행된 달러 약세의 주 요인은 코로나 샥이었다. 이거는 또 원타임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매니저 중에서는 미국 국채에 의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요 선진국 대비 실질 금리가 꽤 높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미국 국채는 까고 가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금리가 바로 제로 수준까지 한 0.6%, 0.5%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메이크업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채권 만기까지 기다려서 이자 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 캐피탈 게인이나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에서 캐피탈 게인을 노리더라도 그냥 가격이 움직여야 뭐 노리고 자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이 무브 인덱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1개월 만기 옵션의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옆으로 계속 기더라고요. 채권 가격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채권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거는 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차익이나 더 주자.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이제 이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일본하고 스위스죠.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꼬셨죠. 야, 내가 높은 금리 줄게. 인민은행이 내 그동안 뭐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규제 같은 것도 하고 그 중국에 있던 돈 못 보내게 하고 이런 거 다 지양할게. 그리고 이제 이제는 뭐 중국 MSCI도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비중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인덱스 채권 최대 인덱스도 이제 우리 편입하기 시작했다. 야, 이제는 인민은행이 반성하고 돈을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갖고 오세요. 우리도 이제 조금 패권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금리 미국이 참을 수 없는 금리가 낮췄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들이 글로 일시적으로 쐈던 거지 진짜로 그 돈을 그쪽으로 옮긴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미국 작년에 돈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탈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그 신용 등급이 지금 트리플 A 아니겠어요? 근데 S&P 500은 S&P는 스탠다드 플러스는 2011년 8월에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이미 AA 로 강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 빚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2020년 7월 말에 그 피치라는 유럽계 기관이 미국 국채의 그 신용 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는 하지만 아웃룩을 네거티브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켜볼게. 그러다가 빚이 코로나 이후에도 별로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늘어나는 것 같으면 나는 너를 AA 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 항상 국제 채권 시장에서 신용 등급은 세컨 베스트를 써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걸 쓴다고요. 근데 이미 S&P가 이렇게 AA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얘마저 피치마저 내려놓으면 진짜로 A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혼란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 가격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서 가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태죠. 사실 미국 국채를 이제 그 언더라인 에셋으로 잡아놓고 생긴 파생 상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P가 2011년에 이 짓을 한 것은 내가 먼저 등급을 내려놓으면 너희는 아마 못할 거야 라는 걸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 신용평가 기관이 얘는 신용 등급 갖고 이제 장사한다.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국가한테 신용 등급 막 책정해가지고 갑질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나는 탈피하겠다. 그래서 먼저 한 것뿐이지 진짜로 이렇게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다면 그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은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역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만약에 달러가 미국 밖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달러는 지축통화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막 달러가